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어릴 때 말을 배우기 이전에 슬프고 또 어린 시절의 불행, 그 다음에 이제 엄마하고 떨어지기 싫은 것, 그리고 무심코 내뱉은 가끔한 훈계, 체벌, 감정적으로 무시하는 은사, 엄마하고 약간 떨어지는 것, 애착, 해피 뭐 이런 것이 작용을 합니다. 유년기에 거의 3세, 8세 이전에 행동인데, 그래서 대문자 트라우마는 큰 트라우마고 소문자 트라우마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무의식 속에 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이 트라우마와 임신, 출산, 육아에서 트라우마, 그 다음에 살아오면서 자기가 받는 어떤 인간적인 스트레스, 이게 딱 만나는 시점이 정신질병 발생의 원인이다. 이게 가장 핵심적이에요. 오늘 그 독서 토론은 제목이 The Myth of Normal, 정상이라는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보 마테하고 데니얼 마테라는 사람이 부자지간입니다. 이제 가보 마테가 평생을 정신과 의사이면서 평생을 본인이 환자를 보고 정신과 의사이면서 제가 이때까지 많은 책을 봤지만은 저하고 이렇게 유사한 의사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아들이 주로 이제 내용을 적었는데, 가보 마테 이제 저자에 대해서 약간을 언급을 하자면은 1944년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 당시가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였고 독일 나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출생하는 그 과정에서 벌써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가보 마테 엄마가 이 아기에 보내는 편지 일기를 적어놨어요. 그 일기를 출생하자 얼마 안 돼서 그 압박을 받는데 그 편지도 책에 나옵니다. 이제 신나치 집단의 어떤 압박을 받아서 가보 마테를 이모에게 보내요. 거기서 아기가 트라우마를 받게 되면서 본인이 실제 경험했던 내용을 본인 스스로가 정신질환의 그 트라우마에 감염돼, 그래서 환자를 보면서 느꼈던 점을 이 책을 통해서 다 설파를 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질병 발생의 시점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주장하는 내용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아, 서양 의사가 이렇게 시각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간파를 했는데, 이건 제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책을 보고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종과 행의 교착점에서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종은 트라우마, 어릴 때부터 임신, 출생, 육아부터 시작해서 오는 트라우마,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면서 외부의 어떤 압박,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한다. 질병의 발생의 원인을 추적했다는 데서 굉장히 획기적이고, 제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서양 의사들이 이렇게 공감해준 책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여기서 큰 트라우마와 작은 소문자 트라우마를 제시를 합니다. 큰 트라우마는 뭐겠어요? 집안의 어떤 가게에서 내려오는, 3대째 내려오는 가게에서 오는, 그 다음에 이제 모태에서 오는 트라우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아동학대, 그 다음에 가정폭력, 그 다음에 상처가 아주 큰 이혼, 그리고 부모의 사망. 이게 이제 아동기에 굉장히 부정적 경험을 하면서 내부의 무의식 쪽에 내재가 됩니다. 제가 이제 바라본 시각하고 거의 유사했고, 이게 큰 트라우마예요. T 트라우마고, 그 다음에 작은 트라우마는 뭐겠어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어릴 때 말을 배우기 이전에 슬프고 또 어린 시절의 불행, 그 다음에 이제 엄마하고 떨어지기 싫은 것, 무심코 내뱉은 가끔한 훈계, 체벌, 그 감정적으로 무시하는 은사, 그리고 엄마하고 약간 떨어지는 것, 이런 애착, 해피 뭐 이런 것이 작용을 합니다. 질문있습니다. 소문자 T 트라우마는 무조건 유년기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유년기에 이제 거의 3세, 8세 이전에 행동인데, 그래서 대문자 트라우마는 큰 트라우마고 소문자 트라우마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무의식 속에 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신과 의학뿐만 아니고 모든 암까지도, 모든 질병의 원인이 트라우마에서부터 내재돼서 일상 동안 살아오면서 외부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딱 이 교착점에서 질병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트라우마는 있고 외부의 스트레스가 없으면 질병이 발생 안 하겠죠. 그런데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스트레스가 안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모든 인간관계. 자, 이 스트레스는 뭐 나열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말한 거죠. 뭐 친구들과의 다툼, 그렇지. 일상생활에서의. 맞아. 그러니까 모든 스트레스는 이제 심리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것 이런데, 인간관계에서 일단 출발하고, 어릴 때 성장할 때부터 시작하자면은 부부 간의 갈등, 형제와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이제 지금 이야기했던 교우관계, 친구들, 이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이제 연인관계, 데이트 폭력,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문제, 실업이라든지 취업을 해야 된다든지 주식 문제, 이런 것도
외부 스트레스 작용하는 거죠. 이거는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책에도 나열했지만은 제 임상에서 보이는 걸 나열을 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 중독 문제, 술, 담배, 마약, SNS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이 전부 다 작용하고 가보마트는 여기서도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도 스트레스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놓고 그다음에 성불평등, 남녀 성별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거예요. 여성 질병이 남성보다 4배가 더 발병률이 높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캐나다 의사거든요. 이 가보마테가 실제로 캐나다, 미국에는 인종차별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그래서 외부의 이 트라우마와 그래서 임신, 출산, 육아에서 트라우마, 그 다음에 살아오면서 자기가 받는 어떤 인간적인 스트레스, 이게 딱 만나는 시점이 정신질병 발생의 원인이다. 이게 가장 핵심적이야. 이게 지금 가보마테 이분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주장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 압축시켜서 딱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한 거야. 내가 놀란 거는 뭐냐면은 이 가보마테가 모든 지금 현대 정신 의사들은 결과만을 보고 치료한다. 내의 화학적 불균형만 보고 치료한다. 그게 아니고 모든 정신과 질환은 암을 포함해서 모든 질환은 그 결과지 그 원인은 하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다. 환자의 서사를 읽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 너무 깜짝 놀랐고 이 사람이 이 병이 오게 된 원인을 추적하고 그 원인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딱 표현해 놨어요. 똑같네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내가 선정을 한 계기가 뭐냐면은 저희 환자가 제가 쓴 고대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읽고 이 환자가 The Myth of Normal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하고 너무나 결이 똑같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바로 구입해서 읽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죠. 그 환자분이 추천한 책이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압축시켜서 이야기하자면은 제하고 유사성이 뭐냐면은 일단 질병의 원인을 추적했다는 거. 그래서 질병의 서사를 추적했다는 것이 유사성이고 그 다음에 질병의 발생 시점을 트라우마, 스트레스, 교착점을 찾았고 질병의 근원적 치료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과학의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과학이 숫자에 너무 연연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감정이나 영혼에 대해서는 과학을 연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그래서 너무 공감했고 그 다음에 현대 정신과 의학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간파했어요. 뇌의 화학적 불균형하고 인체는 화학적 물질로만 가지고 우리가 100년 동안 인체의 화학적 그게만 지중해가지고 모든 것이 실패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정신과 약물의 한계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놨고 마지막에 뭐냐면은 인체는 정신과 육체의 심신 일원론이다. 그걸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예 용어 자체를 바디 마인드 들어봤어요 이거. BODY 바디 마인드 아예 줄도 아는 거 몸마음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요. 이게 써야 된다. 서양의 정신의학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은 몸과 마음을 분리했기 때문에 문제됐다.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치료라는 개념과 치유라는 개념도 아주 개념을 정확하게 해요. 치료는 질병에서 회복되는 거지만 치유라는 개념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질병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리고 온전함이라는 단어도 내가 전혀 생활에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인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 회복력으로 돌아가는 것이 온전한 치유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지금 제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내용 단어를 그대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감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서의 근원적 치유는 고대 자연의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끊임없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요. 칠레에 가서 환각약초, 칠레에 가면은 약초를 태워가지고 뭐 이렇게 마셔가지고 아로마처럼 가보마테가 체험을 했대요. 거의 며칠간 거의 쓰러지듯이 했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굉장히 자기가 많이 회복된. 근데 이 사람도 조심스럽더라고. 이것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명상,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동양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기는 아는데 중국, 일본, 한국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쪽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거는 거는 이 사람이 근원적인 고대 자연 약초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로 인한 근원적 치료에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고대 자연 치유의 상한론과 솔루션을 접목한 이분에게 소개를 하면은 아주 좋은 그런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풀어야 할 이제 과제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분이 연배가 좀 있으시죠? 48년 생. 근데 다행히 아들이 데니얼 마테가 거의 전수를 받은 상태고 의사는 아니에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보 마테가 부수를 하고 데니얼 마테가 그걸 다 적어서 이제 했는데 실제 환자의 케이스를 많이 등장을 시켜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서양 정신의학 자가 집필한 저자의 책을 무수히 많이 봤는데 가장 제하고 일치한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감명 깊었고, 이 사람은 특히나 현대의학의 패러다임에 경험적 지식을 너무 무시한다. 신체적인 것을 단순화시켜 가지고 모든 병을 신체화시켰다는 것이 너무 패착이었다. 그리고 환자의 삶에 대해서 묻지를 않는다, 이 부분을 지적했고, 그럼 트라우마가 과거의 행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무형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과학은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 이 뇌 쪽에도 자아도 정신도 다 있는데 오직 현대 정신의학은 화학적 물질로 가지고 신체의 기관에 이루어진 주문이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 정도로 호평을 했어요. 지난 100년간 우리는 화학적 변화에 너무 집착해 가지고 이 화학적 변화에 실패했다. 인체는 영혼과 자아가 있는데 그걸 왜 간과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그러면 이분은 임상을 하고 계세요? 캐나다 의사인데 임상을 지금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은 정신과 약물을 처방을 안 하시려나? 거의 기피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치료할까요? 주로 명상요법, 연상요법, 현대 정신의학에서 하는 기법이 있죠.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서양 정신의학의 책을 보면은 다 문제 제기는 했는데 이 사람의 문제 제기는 적나라하게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근원적인 대안 제시는 없어요. 그러나 뭔가 약초, 고대 자연의 지혜를 빌려야 될 것이다 하는 패션 마크를 남기고 있는 것이 제가 가장 감명받고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질병이 암도 마찬가지, 암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정신질환에 뿐만 아니고 그 다음 자가 면역 질환. 그래서 과거에 트라우마 있는 사람은 거의 면역 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다 오는 거고, 질병 하나가 암이 왔다는 거는 그 사람의 병은 결과적인 거지 이 질병이 오기까지의 과거의 역사가 있다. 그 역사를 묻지 않고서는 이 병을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러니까 좀 더 표현이 내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내하고 너무나 유사했다는 것이 굉장히 감명 깊은 책이었습니다. 번역본을 보내면 확실할 것 같아요. 번역본을 한번 보내보면은 ADHD라든지 뭐 이런 모든 질환을 다 이 사람은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로 풀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고, 치유란 개념 이런 것도 이렇게 언급을 했던 거예요. 좀 질문. 그러면 이분은 지금 질문. 정신의학 플러스 암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정신질환을 가장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질환의 원인은 트라우마와 스트레스가 주다. 전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 제가 그냥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좀만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 체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도 트라우마와 연관이 있을까요? 본인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와 지금 주어진 스트레스가 딱 만날 때, 제가 좀 그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자면은 세포나 장내 미생물이 세포의 진동이라든지 신경 세포를 통해서 척수를 통해서 내려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뇌에서 그 받아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뇌는 세포의 어떤 파동, 진동에 의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럼 뇌는 그때 해마라든지 펜도체에서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시를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서 시냅스의 신경 전달 물질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면은 정상적인 오다가 떨어질 텐데 정상적인 오다가 안 떨어지는 거죠. 한약이 신경세포에 작용하고 장내 미생물에 작용해서 신경세포를 통해서 척수를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정상화시키지 않느냐. 오케이. 아, 신기하네. 예, 상당히 서양 의사로서 가장 합리적인 내용을 제시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많은 일치하고 유사했습니다. 형은 이 책 읽어야겠다. 읽어야겠네. 진짜 야, 읽어야 꼭 읽어야 이거는 형이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도 훨씬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꼭 이 책이라는 부분을 의사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조금 어렵지만은 인내를 가지고 한번 보면은 제가 책 쓴 고유대로 붙은 편지보다도 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환자분들한테 추천을 해도 괜찮아요. 일반인들이 읽기가 좀 힘들겠지만은 본인이 내 병이 어디서부터 왔겠냐 하는 것을 좀 알고 싶으면은 이 책을 한번 꼭 권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주 컴팩트하고 컴퓨터 네. 괜찮았지.